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면, 이제 전부 선택을 해서 한 모의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화질을 높이고, 자,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제 외곽 돌리고, 작업을 해서,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자, 했으면 이제 바닥 부분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닥. 자, 바닥면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룹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에서 새 가공 경로 그룹 체크해서 첫 번째 그룹은 TOP라고 해서 탑이라고 하겠습니다. 탑 TOP 다시 G54로 할까요? G54로 출력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이제 바닥은 버튼인가? BOT 바닥이고 G55로 출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탑에서 한 것은 닫아놓고 이제 바닥 부분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뒤집어야 되겠죠. 보통 뒤집을 때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요. 뒤집을 때 이게 뒤집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제 작업할 때 이걸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반대로 X축 기준으로 돌려버리면 형상이 달라져요. 통상은 Y축 기준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WCS 워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뷰 관리자 클릭하신 다음에 배면을 체크하시고, 이 배면을 그대로 수정해서 써도 되는데요, 이제는 이 배면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BOT라고 이름을 주려고 그래요. BOT-G54 55죠. G50으로 하겠다. 이름을 주고 얘를 오른쪽에 현재 뷰와 원점 지정을 이꼬르 눌러서 컨스트럭션 플랜과 툴 플랜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WCS도 같이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등각보기를 하면 이렇게 뒤집혀요. 자, 이렇게 뒤집히는데, 기존에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보시면 원점이 바닥에 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통상 현장에서 작업할 때 원점을 바닥에다 잡지 않고요, 항상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을 여기다가 잡겠다는 얘기지.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전 단계에서 할 때도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지금도 여기다 원점을 잡겠다. 즉 G55를 작업할 때 여기에다 원점을 잡아서 작업하겠다. 자, 그러면 원점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원점을 일로 옮기겠습니다. WCS를 클릭한 다음에 뷰 관리자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 원점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이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찍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원점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WCS에 가셔서 이제 원점을 일로 바꾼 거죠. 바꾼 걸로 바꿨는데 하고 이거를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점이 일로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팅을 할 때는 윗면이 지금 이제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있겠죠. 이쪽으로 모의가고 한번 해보면 현재 상태가 이 상태예요. 지금 베이스에 물었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하는데 원점 위치가 어디냐? 현재 원점 위치는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Z축이.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를 싹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상단에 절대값이 얼마냐? 이 재료 상단에, 그거는 우리가 재료 설정을 할 때 여기서 20이라고 줬죠. 근데 전체의 높이는 16인데 20이라고 줬어. 그리고 1mm를 깠어. 그러면은 19야. 19에서 16이면 3mm. 즉 3mm가 위에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미절삭된 부위로. 미절삭된 부위로 3mm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럼 이걸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차 작업하고 뒤집어서 작업을 하는데 Z 원점을 밑에서부터 위로 16만큼 위에다가 원점을 잡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할까? 일단은 윗면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우리가 전에 뭘로 했던가? 윤곽, 페이싱, 그냥 표면 가공으로, 가공 경로에서 이 표면 가공 체크를 해서 재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가공 경로 표면 가공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공구는 뭘로 할까? 공구가 제일 큰 게 뭘만가? 페이스커터가 여기는 없구나. 페이스커터를 몇 자리로 하면 쓸까? 100자리로 하면 원페이스 끝나겠네. 100자리 쓰겠습니다. 자, 목록 공구 선택해서 페이스커터를 75짜리가 있네요. 75짜리면은 한 원패스 안 될 것 같은데 75짜리 불러서 수정하겠습니다. 얘를 몇 번으로 할까? 7번으로 하고 이 크기를 100. 자, 100으로 주고요. 얘도 100. 얘는 조금 더 해야 되나 보다. 105.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105. 왜 105냐면 이게 45도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없으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되는데 일단은 외곽이 약간 크고 실제 절삭되는 부위는 100으로 하겠다 해주시고, 조건에서는 이제 100짜리 페이스 커터로 하겠습니다. F/커터 이렇게 해서 이성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꿀까? 한 1000에 Z축 1000에 회전수 한 200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원패스 한 번에 치겠다 해놓고 나머지는 된 것 같고요. 깊이 가공에서는 아까 우리가 제거할 게 3이거든요. 근데 한 2mm씩 제거하고 정삭 한 번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최대 2mm씩 황삭을 하고 정삭을 한 번 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우리가 3인가 그래요. 그리고 가공 깊이는 0까지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구의 지름이 파트면에 적용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 우리가 80.5인데 확장을 줬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은 재료 설정 크기를 한번 보죠. 104구나. 이게 104고 84거든요. 그러면 84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게 90도로 바꿔야 되겠네, 각도를. 그러니까 각도가 0도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0도잖아요. 이거를 자동 각도를 체크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좁은 부위로 가니까 자동 각도 사용을 체크하시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시면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아까 경로가 생성이 안 됐던 이유는 이게 0도로 돼 있었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100이 이게 104니까 한 번에 못 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렇게 가면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80점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좁은 부위를 찾아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작업하는 거 한번 보면 내려와서 치고 다시 가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3번 치네요. 3번 쳐서 윗면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갔다가 그대로 내려올 수는 없나? 이게 공구 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체크하고 재생성 해보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거 좀 틀릴 것 같은데 내려갔다가 치고 바로 내려오네요. 오케이, 이건 괜찮네. 어차피 상향 하향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건 작업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위에 밑에. 여기는 이제 위에 파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할까? 지금 바닥 부분인데요. 바닥에 보면은 이제 홀들이 있는데 기존에 안에 관통은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자립하기 하듯이 전 단계에서 한 걸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파이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F4 눌러서 지금 9.5네요. 9.5면은 사전에 홀이 지금 5.5로 뚫려 있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6파이짜리, 5파이짜리, 이 5파이짜리를 그때 썼던 것 같기도 하고,
5파일짜리가 5파일짜리 엔드밀이 있었네요. 5파일짜리 엔드밀 가지고 얘도 자립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원호 가공에서 서클밀 체크하시고, 자, 이때 그 포인트는 여기 엣지를 찍어서 바닥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얘를 찍고 하나, 두 개, 여기도 하나를 찍어주고요.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럼 두 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 공구는 5파일짜리 엔드밀을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이게 전 단계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삭 가공 실행 깊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최종 깊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대로 하죠. 깊이 가공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공구 유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삭 작업할 때, 공구 깊이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들어가겠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 진입 형태는 90도 각도를 이루면서 들어가겠다. 원호의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깊이 가공을 체크해서 최대 2mm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뭐 굳이 정삭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깊이 가공도 공구 유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연결 조건에서는 절대값으로 0인 위치에서부터 증분값으로 0인 위치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0에서 증분 0으로. 왜냐하면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깊이 가공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들어가서 작업하고 그냥 빠져버리네. 왜 깊이 가공 안 할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재료 상단은 여기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0. 절대로 바꾸면 얼마인데? 절대로 바꿔보죠. 이게 바닥이 얼마인지. 마이너스 5.5면은 깊이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깊이 가공은 안 하네요. 정삭만 하겠다고 그랬구나. 정삭에서 전체 깊이를 체크하겠습니다. 전체 깊이. 그러니까 정삭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을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황상을 체크하는 건 정삭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서만 작업했던 거고요. 이렇게 재생성하게 되면 이제 여러 번 작업하죠. 자, 보시면은 내려와서 지금 마이너스 1.833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마이너스 3.66에서 또 작업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내려가서 마이너스 5.5에서 작업하고 있고 복귀한다는 거죠. 옆으로 가서도 똑같이 작업하고 빠진다. 자, 그럼 이쪽에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기는 18짜리로 우리가 뚫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측정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면을 찍으면 R값이 나와요. R이 5니까 18로 작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18짜리 엔진을 만들었나? 일단은 얘도 서클미 기능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는 18짜리, 아니 100짜리죠. 100짜리고 12파이짜리가 있는데 홀은 10으로 뚫었는데, 일단 12파이짜리 라핑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뭐 됐고, 자, 이때 황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황삭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깊이 정삭에서 깊이 가공을 하는데 2mm씩 되어 있는데요. 뭐 그냥 주고, 그 대신에 이건 이제 라핑이니까 측면 여유를 0.2 정도로 주고요. 바닥 여유도 0.2 정도 주겠습니다. 자, 주고, 대상이 이제 아까 선택된 거를 취소하시고요. 전체 다시 선택 누른 다음에 여기 바닥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닥 선택을 해서 확인. 그 다음 깊이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0으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너무 횟수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내려와서 돌고
또 내려와서 돌고 세 번, 네 번 했네요. 네 번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이 부분만 모의감을 보면 일단은 윗면을 제거하고 이쪽 부분을 작업했다는 얘기죠. 전부 선택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안 된 부위를 보면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못따기 작업만 하면 되겠죠. 못따기 작업은 여기서 했으니까 똑같이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삭 작업을 하겠습니다. 방금 한 거는 얘는 황삭 공구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자,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를 정삭 공구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여기 여유값을 0으로 하고 깊이 가공은 할 필요 없으니까 끄시고 나머지는 확인하시면 되겠죠. 재생성.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는 얘기죠. 자, 황삭하고 정삭하고. 자, 이제 못따기 주겠습니다. 면치 못따기를 줄 건데 Z가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를 해서 솔리드의 면으로 잡아주시고요. 면으로 선택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공구는 챈터민 얘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못따기 0.3에 2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한 1 정도 우선 줘도 되겠죠. 진입뽑기는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으로 0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Z가 0에서 면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안쪽에도 이제 면치를 줘야 되는데 안쪽에 줘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얘를 그대로 카피할까요? 뒤로 복사. 자, 체인에서 전부 다시 체인 체크하시고 자, 이때는 면으로 하지 말고요 루프 형태로 해서 이 엣지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역방향 선택해 주시고 여기 선택하시고 얘도 역방향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재생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확인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못따기 면치가 주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도 면치를 주겠습니다. 같이 선택해도 되겠다. 여기서 체인 추가를 눌러서 여기도 그냥 추가 같이 하죠. 역방향 선택하시고 재생성 해주시면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 했을 때 자, 이런 결과를 나오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위에 이렇게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면을 보시면 옆구리가 좌측면이죠. 좌측면에 M5짜리 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하기 위해서 좌측이면은 일단은 얘를 평면으로 WCS를 바꾸고요. WCS를 평면으로 바꿨다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좌측면이면은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WCS를 좌측으로 바꿀 건데 자, 그룹을 좌측 레프트가 되겠죠. 레프트 LEFT 어디 갔어? 잠겨버렸네. 이게 아니고 이름을 바꿔야 되죠. LEFT G56 바꿔놓고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요. 자, WCS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뷰 관리자에 들어가서 레프트면은 좌측 여기 있네요. 얘를 복사 해서 이름을 레프트 LEFT G56 해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이 뷰 관리자에서 이게 적용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레프트로 적용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이스로 물릴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걸 길쭉한 부분을 Y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를 뷰 관리자에서 복사 관련 있는 도형 솔리드 여기는 회전이라는 기능이 없네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를 이 평면에서 회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면 회전이라고. 평면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Z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만큼 돌려서 Y축이 기다란 방향이 될 수 있게. 지금은 X축이 기다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평면 회전을 체크한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만큼 돌리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 Y축이 1로 바뀌었죠. 이게 Y축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X축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확인. 자, 그럼 방금 바꾼 게 지금 새 뷰 12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이걸로 지금 사용을 할 거. 일단은 이제 이대로 놓고 확인해보죠. 자, 확인하게 되면 WCS에 들어가 봤을 때 방금 한 개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이제 작업평면인데 이걸로 WCS를 하겠다라고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확인하면 등각 보기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바꿀 게 있어요. 원점 위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측 여기를 지금 원점으로 하게 좀 수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서리를 WCS 다시 선택을 눌러서 여기로 원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누르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점 위치는 항상 좌측 하단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거 이름을 좀 바꾸죠. 이게 지금 새 뷰로 되어 있고 레프트 되어 있는데 얘는 안 쓸 거니까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이 이름을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이걸로 바꿀 거거든요. 일단 여기다가 2라고 넣어놓고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그리고 얘도 이름을 다시 원래대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레프트 G56.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기다가 탭을 내겠습니다. 자, 여기다 센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요. 대상 도형이 있으니까 뭐 잡으면 될 것 같네요. 하나, 여기 이제 센터가 잡혀야 되겠죠. 두 개,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자, 공구는 챔퍼밋 얘를 가지고 할 건데 이게 M5짜리니까 2.5 제가 5니까 안 되겠구나. 일단은 그 드릴로 들어가는데 연결 조건에서는 절대로 0에서부터 뭐 절대로 마이너스 1.5 정도만 줄까? 마이너스 1.5까지 하겠다 체크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지금 이렇게 센터가 찍힌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M5짜리니까 M5짜리가 0.75인가 될 거예요. 그거는 여기 목록에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한 다음에 다 복사됐네요. 그러면은 방금 복사한 거 얘네들은 딜트 버튼으로 삭제하시고요. 다시 얘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자, 조건에서 공구는 목록 공구에서 M5짜리 탭을 한번 선택을 해봐요. 5짜리 탭을 불러보시면 얘가 피치가 0.8로 나오네요. 0.8. 0.8이면 다시 거르기에 가서 드릴로 해놓고 0.8이면은 4.2가 되는데 한 4.3 정도 되는 드릴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작업하겠다. 얘는 8번으로 하고 이송 속도는 한 100 정도 줘볼까요? 100
100, 100, 회전수는 한 30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절삭 작업은 팩트리 사이클, 팩 작업은 한 1 정도 주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 0에서부터 가공 깊이는 얘가 깊이가 10만큼 탭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인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이게 한 5 정도 되죠. 5, 30, 1.5. 1.5에 마이너스 1 정도. 그럼 마이너스 한 12.5 정도를 더 주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우측면 보기를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탭이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드릴이 여기 한 2.5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그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한 1 정도 줬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1.5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탭을 내기 전에 드릴로 홀을 뚫은 거예요. 피치가 0.8이니까 감안해서 드릴 작업을 4.3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탭을 낼 건데, 탭을 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면치, 못따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면치 공구가 크면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공구가, 스포트리 면치 공구가 5파이짜리예요. 그래서 5보다 같은 치수는 못하니까 얘를 윤곽으로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체인으로 얘와 얘를 잡아서 공구는 챔퍼밀러 하고 면치값은 한 0.5 정도 줘볼까요? 0.55 정도 주고 1 정도 빼겠다 체크하고 연결 조건은 증분으로 00 해서 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전부 선택해서 결과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탭을 내면 되거든요. 탭은 이 드릴 사이클하고 비슷해요. 그대로 뒤로 복사한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 아까는 이제 그 감안해서 넣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10까지만 탭을 내는 걸로 하고 공구는 M5짜리 탭 거르기에서 RH 탭인데 5 RH를 선택해야 됩니다. LH를 선택하면 그 왼나사 사이클이 나와요. 오른나사 RH 탭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얘를 9번으로 하겠습니다. 공구번호 9번. 그 다음에 이송 속도하고 지금 회전수 이거는 여기서 주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에서 그 회전수에다가 여기 커팅 스피드에다가 10 정도 주고 엔터를 쳐보면 주축에 있는 한 500 정도 주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500에 400 정도를 주면 피치가 0.8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에 400 회전수 500에 이송 속도를 400 정도를 주니까 0.8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500에 40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삭 조건에서는 탭 사이클 쓰겠다 체크하시는데 이게 이제 탭이면은 G84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하면 이제 G84에 M29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탭을 선택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0 바꿨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선택해서 모의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탭 작업까지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탭 작업 한 것만 G코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싱크로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G1 눌러서 확인해보면 확대 주소가 안 먹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G84, Z-10, RO, F400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탭 사이클이죠. 탭 사이클. 근데 이거를 리지드 탭을 선택했을 때 이 절삭을 리지드 탭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자, 지금 이거는 리지드 탭을 쓴 거예요. M29가 나오죠. M29.
아까는 아까가 없어져 버렸네. 같이 안 뜨네요. 아까는 작업한 걸 보면 얘는 M29가 없죠. 여기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M29는 리지드 탭 그 사이클인데 장비가 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들 쓸 때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는 뭐 회사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다 됐죠? 다 됐죠. 여기 있는 것은 하나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할 때 얘는 54로 출력되고 얘는 55로 출력되고 얘는 56으로 출력되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선택하시고 얘만 54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 선택 작업 수정에서 그 옵셋 번호 재부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옵셋 번호가 우리 54, 55, 56 그거거든요. 그래서 54로 하겠다 그러면 0번이에요. 55로 하겠다 그러면 1번, 56은 2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옵셋 번호 재부여하겠다 체크한 다음에 0번으로 하겠다. 00 체크 끄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0 확인하시면 여기가 다 0번으로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0번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0번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이게 번호가 없어요. 얘는 번호가 없잖아요. 얘는 번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54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옵셋 번호 재부여 체크를 한 다음에 얘는 시작을 1번으로 하고 증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재생성을 시켜주시면 이게 옵셋 번호가 1번으로 다 바뀐 걸 볼 수 있죠? 1번, 1번. 그럼 얘는 55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옵셋 번호 재부여. 얘는 2번으로 하면 돼, 2번. 얘도 재생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선택해서 코드를 출력했을 때, 자, 지금 이제 54로 얘는 출력이 됐죠? 근데 쭉 가다가 55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쭉 가다가 56으로 출력이 돼요. 그죠? 그래서 3개의 워크 좌표계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